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나 언니예요. 오늘은 영어 문법 문제,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공무원 영어 문법 문제를 잘 푸는 사람들에게 문법 문제를 풀게 하고 나중에 지문의 내용을 물어보면 신기하게 대부분 기억을 못합니다. 어떤 문법 포인트에서 문제가 나왔는지는 기억하면서 말이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바로 문법 문제라는 것을 알고 난 후부터는 내용에 별 신경을 쓰지 않고 문법적인 포인트를 가려내는 데 집중해서 문제를 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문법 문제는 내용 해석에 집착하여 문제를 푸는 것보다 문법 포인트에 집중하여 푸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최소한의 내용 해석으로 문법 포인트를 잡아낼 수가 있을까? 바로 여기서 오늘의 주제가 나타납니다. 이해와 원리로 문법 문제를 푸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부족한 공무원 시험 특성상 공무원 문법은 문제 푸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이해는 당연하고 암기를 필수적으로 해서 자동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전하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 공무원 영어 문법은 이해는 당연하고 암기로 승부가 갈린다. 기출문제를 풀면서 출제되는 문법 포인트를 바로바로 알아내고 외우는 연습을 하라. 자,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There is someone trying to figure out heaven. 이 문장에 figure out 뒤에 that이 왔네요. 될까요? 안 될까요? 틀렸죠. that이 아닌 what이 와야 되죠. 왜? that을 명사절 접속사로 쓰려면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야 하니까. figure out은 무엇을 알아내다 라는 타동사예요.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죠. 따라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와야 해요. 그런데 that 뒤에 happen 밖에 없죠? 주어가 없네. 불완전한 문장이네. 따라서 이 문법 문제를 봤을 때 머릿속에 바로 떠올라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that이 접속사냐 관계대명사냐에 따라 that 뒤가 완전해지거나 불완전해진다는 문법 포인트 지식입니다. 이번엔 이 문장을 한번 볼게요. Academic knowledge isn't always that leads you to make right decisions. 이 문제를 봤을 때 바로 딱 생각해야 돼요. that이다. that은 보통 명사절 접속사 혹은 관계대명사로 쓰잖아. 그러니까 D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보고 둘 중 어떤 건지를 가려내야 해. 딱 여기까지 생각하고 isn't 뒤에는 보어가 와야 되니까 명사절 자리인데 that 뒤에가 주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따라서 접속사 D가 불완전해도 되는 명사절 접속사 what이 맞는 거죠. 그런데 만약 문제를 보고 암기 없이 이해하려고만 하다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일단 해석을 해볼까? 학문적 지식이 항상 이끌어주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옳은 결정을 하도록. 그런데 명사절 접속사 자리에 that이 있네? 명사절 접속사 that 뒤에는 왜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더라? 명사절 접속사 that은 명사절로 취급되고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지만 대명사까지 더해진 건 아니니까 그런가 보다. 반면 관계대명사 that은 단순 접속사 역할뿐 아니라 대명사 역할까지 더해진 거였지? 따라서 관계대명사 that 뒤에는 주어나 목적어가 없을 테니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문법 문제 풀 때 주어진 지문을 완전히 이해해서 풀려고 하면 과연 시간 내에 다 풀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목적은 문법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 내에 정답을 맞춰서 점수를 따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영어 과목은 상대적으로 해석이 많이 필요한 독해 문제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하니까 문법 문제에선 시간을 아껴야 돼요. 문법은 1분에 최소 2문제는 풀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자동화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 한번 볼게요. We tend to organize what 혹은 that we perceive into whole, continuous figures. 여기 보이는 빈칸, 명사절 자리죠. 왜냐하면 organize가 뭐뭐를 조직하다, 체계화하다 라는 뜻의 타동사니까. 근데 빈칸 이하의 문장이 완전하지 않죠. perceive의 목적어가 없죠. 그러니까 what. 이 문법 포인트 지식을 공식처럼 외워서 적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시험에 적합한 방법이에요. 결국 공무원 시험은 시간 싸움이기에 문법도 암기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문법 문제 풀 때 내용 해석에 꽂히지 마세요. 필요한 부분만 딱딱 해석하면 됩니다. 딱딱, 딱딱오리.
자, 여러분,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 문법 기출 문제 풀 때 자꾸 틀리는 파트가 있다면 다시 기본서로 돌아가서 그 파트 문법 포인트 지식을 다시 외워라. 영어 역시 다른 과목처럼 휘발성이 강한 과목입니다. 따라서 빈출되는 문법 포인트 지식을 반복해서 외워야 합니다. 기출 풀 때 자꾸 틀리는 파트를 자주 틀린다? 암기가 덜 된 거예요. 다시 그 부분 기본서로 돌아가 또 외워야 합니다. 죽어도 안 외워지면 그 부분 예문이라도 통째로 외우세요. 예문을 외워서라도 확실히 익혀놔야 문제 풀 때 답이 바로바로 딱딱 튀어나옵니다. 딱딱 강사님들이 문제 풀 때 어떻게 그렇게 바로바로 딱딱 답을 찾아낼까요? 딱딱 수십 년 강의하면서 수없이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강제로 외워졌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이 문장을 보세요. Blue Planet 2, a nature documentary produced by the BBC, left viewers heartbroken after showing the extent to which plastic affects on the ocean. 여기서 어법상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바로 1번 보기를 보세요. 첫 번째, produced. produce라는 타동사의 과거 분사죠. 형용사니까 꾸밈의 대상인 명사가 앞에 있겠죠. 앞에 a nature documentary. 자연 다큐멘터리는 뭐다? 인간에 의해 생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죠? 그리고 2번 heartbroken. 이건 비통해하는 이라는 뜻의 형용사죠. 근데 앞에 left라는 동사, 오형식으로 자주 쓰이는 거예요. 목적어인 시청자들, viewers가 어떤 상태가 되게 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목적 부어 자리에는 명사, 형용사, 투부정사가 다 올 수 있어요. 따라서 형용사 온 거 맞죠? 3번, 위치 앞에 선행사가 있고 해석상 관계대명사로 쓰인 건데 위치 D가 완전해요. 이럴 경우엔 관계대명사 단독으로 올 수 없기 때문에 관계부사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함께 와야 돼요. 보통 extent는 to와 함께 오니까 to 위치는 맞는 거죠. 하지만 4번 affect는 뭐뭐에 영향을 주다 라는 타동사죠. 따라서 the ocean이라는 목적어가 바로 와야 돼요. 자동사도 아닌데 목적어를 받기 위해 전치사가 따라올 이유가 없기 때문에 affect로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올 만한 문법 포인트 지식을 미리 암기하고 있어야 시험 당일에 딱딱딱 바로 튀어나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뇌는 이해할 수 있으면서 반복적인 것을 장기 기억에 보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 당일 제대로 된 승부를 위해 모든 것을 자제하고 오로지 합격 하나만 생각하면서 독하게 정진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파이팅! 파이팅! 안녕!